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잠들기 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지는 않나요? 내 건강은 괜찮을까? 아, 노후 자금이 충분할까? 아이들은 잘 살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드니까 걱정이 더 많아져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60대가 넘어서면서 찾아오는 이런 불안감, 그냥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우울증은 물론 심장병과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거든요. 불안은 분명 우리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독이 되기도 하고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은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오늘 알려드릴 마음 건강 비법이 정말 소중하니 놓치지 않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마음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68세 김정순 할머니는 3년 전부터 밤마다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자녀들이 연락이 늦으면 온갖 나쁜 상상에 시달리셨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의사는 놀라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심장에는 이상이 없어요. 불안장애로 인한 공황 발작입니다. 마음의 병이 몸까지 아프게 만든 거였어요. 저는 30년 동안 8,000명 이상의 중장년층과 노년층 환자들의 마음을 치료해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동수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마음 관리법만 익혀도 불안 지수가 40% 감소하고 수면의 질은 2배 향상되며 면역력까지 강화되는 60대 맞춤 마음 치유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제 병원을 찾아오신 72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6개월 만에 수면제 없이도 편안한 잠에 들 수 있게 되셨고 74세 정미자 할머니는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마음 편한 황금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놀라운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0대 이후 불안의 실체를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불안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 아세요? 젊었을 때의 불안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불안, 가족에 대한 염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복합적인 불안이 왜 60대 이후에 더 심해질까요? 지난 30년간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불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불안 관리법이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78세 조성만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원인을 알아보니 최근 친구분이 돌아가신 후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계셨던 거예요. 선생님, 저도 언제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못 자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의 불안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에 압도당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 나이에 맞는 현명한 대처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의 불안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문제예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만큼 젊은 사람들보다 불안을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1세 한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특별한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일어나자마자 5분간 깊은 호흡을 하시고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신다고 해요. 이렇게 2년을 하셨더니 81세인데도 마음이 20대처럼 평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불안 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루 5분의 올바른 호흡과 감사 명상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김정순 할머니 이야기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3년 동안 밤마다 불안에 시달리셨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잠을 잘 주무시기 시작했대요. 비결을 여쭤보니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수면 패턴을 완전히 바꿔 놓았던 거죠. 이처럼 우리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작은 자극들이 불안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혹시 지금 불안한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더욱 그렇죠. 그동안 제가 깨달은 건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불안을 잊을 수 있었지만 나이 들수록 조용한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과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잠시 후에 이어질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불안 관리의 황금 법칙과 가장 효과적인 마음 치유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할 내용이 많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불안은 우리 마음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위험을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이기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경보 시스템이 너무 민감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30대엔 큰 일이 있을 때만 울렸던 경보가 60대엔 작은 일에도 요란하게 울리는 격이죠. 30년 넘게 환자를 보며 깨달은 건 불안은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적절한 불안은 우리를 보호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이영자 할머니는 매일 밤 건강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몇 달 뒤 실제로 면역력이 떨어져 자주 감기에 걸리게 되셨죠. 나이든 마음은 젊었을 때와 다른 방식의 돌봄이 필요해요. 불안이 찾아왔을 때 무작정 피하려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지금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불안의 강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4-7-8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걸 3번만 반복해도 신경계가 진정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불안 증폭 습관을 파헤쳐 볼게요. 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걱정거리를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건강 정보를 검색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습관들은 마음에 독이 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뉴스는 우리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서 불안을 증폭시켜요.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자극적인 정보 노출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좋은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송술래 할머니는 매일 저녁 뉴스를 보신 후 밤새 세상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셨는데 뉴스 대신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기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셨답니다. 핵심은 정보 다이어트예요. 불안을 자극하는 정보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정보로 채워보세요. 저녁 시간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감사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불안 관리의 비밀 무기를 공개할게요. 많은 분들이 불안할 때 혼자 끙끙 앓으시는데 이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불안은 나누면 줄어드는 감정입니다.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돼요. 하지만 무작정 하소연만 하면 안 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듣다 보면 내가 놓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경제적 불안 때문에 밤잠을 설치셨는데 아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실제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소통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죠. 이제 나이별 불안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60대는 건강과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안이 주를 이루어요. 이때는 정확한 정보 수집과 계획 수립이 도움이 됩니다. 막연한 걱정보다는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워보세요. 70대는 가족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 커져요. 이때는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자신이 이루어온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80대 이상은 의존에 대한 불안이 주된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동네 최영희 할머니는 89세가 넘으셨는데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고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작은 일상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신대요.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웃 박동식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손자와 화상 통화를 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신대요. 가족과의 연결감이 불안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하시네요.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불안할 때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불안에 대한 오해도 풀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불안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불안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면 얼마든지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불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둘째, 규칙적인 호흡과 명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셋째, 부정적인 정보 노출을 줄이세요. 넷째,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하세요. 다섯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마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특히 신체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마음의 평화가 더욱 중요하죠. 오늘의 핵심은 불안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우리 마음은 더 세심한 돌봄을 원해요. 호흡 조절, 정보 선별, 소통 강화,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단순히 불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충만하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제 병원을 찾아오신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뒤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정원 같아요. 매일 조금씩 돌보면 오랫동안 아름다운 평화를 간직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불안 관리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매일 수십 명의 중장년층과 노년층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마음의 평화는 거창한 깨달음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매일 하는 호흡, 생각, 소통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73세 윤상철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는데요. 불안관리법을 배우고 8개월 만에 혈압약과 수면제 복용을 완전히 중단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매일 아침 30분씩 근처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저녁에는 감사 일기를 쓰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해온 생각 패턴을 바꾸려면 인내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은 변화를 통해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몇 가지 답변을 드릴까? 김영희님께서 밤에 잠들기 전 불안이 심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시고 4-7-8호흡법을 5분간 실시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면서 잠자리에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철수님은 가족 걱정 때문에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네요. 걱정하는 만큼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대신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본인이 먼저 건강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순자님께서 혼자 사는데 외로움과 불안이 심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역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외로움을 달래주고 불안도 줄여줄 거예요. 또한 반려식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년기 우울감 극복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이니까요. 제 환자분 중에 82세 강복남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는 매일 저녁 특별한 마음 관리 루틴을 가지고 계신데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 잘한 일 한 가지와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리신다고 해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드신다고 하시네요. 이런 작은 습관이 마음에 큰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만의 마음 관리법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불안이 사라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몇 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 상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60대 이상 맞춤 불안 관리 루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마음 준비 루틴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5분간 누워서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평화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고 내쉬면서 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기대되는 일 한 가지를 떠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마음이 훨씬 안정될 거예요. 두 번째는 오후 마음 점검 루틴이에요. 점심 식사 후 30분 정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인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나?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그 답을 찾아보세요. 불안한 감정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탓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 주세요. 세 번째는 저녁 마음 정리 루틴입니다. 저녁 식사 후 TV나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 일기장에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적어보시고 내일 하고 싶은 일 1가지를 계획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런 루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마음을 의식적으로 돌보는 시간을 만든다는 것과 현재 순간에 집중한다는 점이에요. 60대 이후에는 바쁜 일상에 쫓기기보다는 여유롭게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불안 관리의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저녁 마음 관리 시간을 가지시는데 그분께서는 이 시간이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 된다고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내 마음을 돌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진짜 나와 만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자기 돌봄의 시간은 60대 이후에 특히 중요합니다. 은퇴 후 역할 상실감이나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무력감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회복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어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누구에게 말해봐야 이해나 할까 하시면서 마음을 닫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불안을 더욱 키우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해드려요.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년배 친구, 이웃, 종교 공동체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가 불안을 크게 줄여줄 수 있어요. 김미자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아파트 동네 할머니들과 차 모임을 가지신대요. 처음에는 그냥 수다를 떨었는데 점점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지혜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모임이 외로움을 달래주고 불안도 크게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계절에 따른 불안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겨울에는 일조량이 줄어들어 우울감과 불안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때는 오전에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도 보충되고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되어 기분이 좋아져요. 봄과 가을은 환절기라 컨디션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더욱 신경 쓰시고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옷을 잘 챙겨 입으세요.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안해지거든요.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시원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시되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것은 피하세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 환경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었으니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60대 이후야말로 자신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거실은 밝고 따뜻하게 꾸며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이나 향초, 예쁜 화분 같은 것들로 공간을 채우시면 마음도 함께 평온해집니다. 환경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답니다. 또한 하루 일과를 너무 빡빡하게 짜지 마시고 여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세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게요.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불안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60대 이후의 불안은 인생의 지혜가 담긴 귀중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그 신호를 잘 듣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불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고 몸과 마음의 변화를 점검해 보세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정확한 현상 파악이 마음의 평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불안 관리 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간단한 일기에 기록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환자분들께 감정 일기를 써보라고 권해드려요. 어떤 상황에서 불안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는지, 그 결과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간단히 적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신만의 불안 관리 패턴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은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오늘부터 불안한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돌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평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안과 관련된 마음 건강 상담 및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